최불암입니다. 진실을 말하라. 윗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보상하라. 어려운 말을 꺼내는 연습을 하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셨죠? 국내 한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이것이 소통과 상호 신뢰가 잘 되는 조직의 조건이랍니다. 소통과 상호 신뢰가 잘 되는 조직이라면 성공적인 조직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자, 그러면 과연 대우는 어땠을까요? 기업이 전망의 위기에 놓여있던 1999년 그해 5월의 말입니다. 1999년 5월 5일 오전 9시경 서울 강남 리츠칼튼 호텔. 검정색 체어맨들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체어맨에서 내리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대우그룹의 수뇌부들이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인물들은 주식회사 대우의 장병주 사장, 구조조정본부 김태구 사장, 대우자동차 강병호 사장, 대우전자 양재열 사장, 회장 부속실 정주호 사장, 중공업부문 추호석 사장, 조선부문 신영균 사장 등 대우그룹 핵심 수뇌부들이었으나 김우중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얼마 전 우리 대우가 자구책을 발표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과연 그게 될까? 이번에도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초치는 소리들 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저 사람들 대우를 줄이려고 작심을 했구나 싶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런 한탄이나 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말은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상황에 대처한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GM을 두드려봐서 안 되면 삼성, 삼성을 두드려봐서 안 되면 GM,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건 아닌데, 저건 문제인데 싶었는데 회장님께서 모든 일에 워낙 강경하시다 보니 소신을 갖고 말씀 못 드린 게 이제 와서 정말 후회됩니다. 다 지나간 얘기고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건가 하는 건데 이 현실적인 방안은 삼성과의 빅딜이 유일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삼성 그 사람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혹시 회장님께서는 무슨 다른 보관이라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회장님 말고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해서 오늘 우리끼리 모인 겁니다. 회장님께서 대통령님을 대통령님 만나 뵈신 지도 꽤 되셨습니다. 하도 만나기 어려워서 회장님께서 편지도 써보내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렇다 할 답장도 없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장님께서 뭔가 방향을 정해주셔야. 그걸 우리가 찾아야 한다니까요. 회장님께서는 요즘 귀도 어두워지셨고 총기도 흐려지신 것 같습니다. 무슨 수를 내도 우리가 내야 한다고요. 우리가 무슨 수를 냅니까? 법정 관리로 가든지 워크아웃으로 가든지 회장님께서 생각하는 큰 그림이 있으실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선 자꾸 눈에 띄는 자구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힐튼 호텔이라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힐튼 호텔 그거 팔아봐야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건 사모님께서 반대하시는 일이라 회장님께서도 결심이 쉽지가 않으신 모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자꾸 그렇게 회장님 타령만 하지 말고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니까요. 우리가 무슨 수로 방법을 찾습니까? 1999년 5월 5일에 있었던 이날의 회의. 어쨌든 이날 회의에서 계열사 사장단들은 보수를 모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팔 수 있는 것은 모조리 판다는 결론과 함께 자신들의 뜻을 확실히 전하기 위해 전원 집단 사표를 결의한다. 대우 32년 역사에서 사장들이 집단적으로 김 회장에게 도전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자, 어떻습니까? 비록 에피소드 한 토막이지만 이 에피소드를 통해 그간 대우의 기업 문화가 어땠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대우는 말입니다. 김우중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한 돌파 체제였습니다.
그랬기에 거침없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 김 회장이 흔들거리거나 할 때면은 조직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책임지고 일을 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양성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조직, 경직된 조직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우 문제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1인 지배기업 구조의 문제가 이렇게 비상시국에 여실히 드러났던 겁니다. 대우 사장단들의 리츠칼튼 호텔 회의가 있은 약 일주일 후인 5월 12일, 김우중 회장은 구조조정본부에 김우일 상무를 불렀다. 빅딜 문제,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사제 출연 여부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는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습니다. 금감위에서도 오너의 사제 출연은 상징적인 거다. 부실을 일으킨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건 안 된다. 이러면서 삼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삼성 측에서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대우한테는 안 그러더니 삼성한테는 왜 그렇게 물렁물렁해? 예? 압박을 하려면 더욱 강력하게 해야지. 더욱 강력하게. 김상무, 네. 법정관리 준비해. 예? 법정관리 몰라요? 아니, 회장님, 법정 관리면 부도를 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부의 태도가 저러면 대우도 부도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그걸 알아야 해. 법정 관리요? 예. 주식회사 대우 장병주 사장이 금융감독위원회 이헌재 위원장을 찾았다. 용건은 대우의 법정관리 문제였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부도를 내겠다는 거예요? 이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더 버티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법정 관리는 안 돼요. 아직 정부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나서서 좀 도와주시던지요. 우리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정 관리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김우중 회장 아이디어입니까? 아이디어가 아니라 대우가 그만큼 몰렸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김우중 회장은 부도를 내실 양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만 지금 정부를 협박하는 겁니까? 얽히고 설킨 대우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좀 해달라. 금융권이나 기업 어디라도 압력을 좀 넣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대우는 자해라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대우의 상황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대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런 식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정부를 압박할 게 아니라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우는 뭐든지 해야죠. 지금 대우가 시장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자꾸 초를 치는 건 시장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뭐 하나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그거 갖고 납득하겠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그 자구책이라는 게 시장이 납득할 수 없는 것,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것만 내놓기에 그런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시장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이라는 게 뭡니까?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까?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 물러나야 한다 이겁니까? 그렇다면 이즈음 대우와 빅딜 협상을 진행해 나가던, 아니 어떤 의미로 대우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해도 좋을 삼성 내부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관련 기록이다. 대우는 삼성의 자금 지원을 요구했고 삼성은 거부했다. 여기에 대우전자의 부실도 문제였다. 대우전자에 대한 삼성 측 실사팀장은 공인회계사이기도 한 안복현 삼성전자 부사장이었다.
숨겨진 부실에 대한 보고가 계속 올라갔다. 결론은 평가 불능. 그래서 정부는 중재안을 냈다. 삼성 계열사들이 회사채 매입 형태로 삼성자동차에 빌려준 1조 2천억 원을 떠안고 대우 측이 지정하는 대우그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2조 원을 지원한다는 방안이었다. 삼성 원로회의가 가동된 건 이 무렵이었다. 바로 이 무렵 삼성 원로회의가 가동된다. 대우 장병주 사장이 이현재 금감위원장을 찾아가서 법정 관리 이야기를 하니까 이현재 위원장도 내심 좀 놀랐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뿐만 아니라 이건희 회장님께서 사제를 출연해야 한다는 정부의 압력도 거셉니다. 그러니 대우와 빅딜은 도대체가 수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회장님. 예, 강 위원장님. 일단 회장님께서 사제를 출연하신다고 해도 그건 대우에 갈 돈이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4조 원이 넘는 자동차의 부채를 회장 개인의 사제 출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게다가 SM5를 우리가 연간 15,000대 이상 못 팔아주면 미달부는 돈으로 보상해주기로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빅딜이라는 게 삼성에겐 이득이 하나도 없는 짓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빅딜을 깨야죠. 대우그룹의 부채에 대해서 삼성 실사팀은 이미 평가불능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마당에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가 수조 원의 부채를 인수하는 것도 모자라 대우그룹의 주주가 되어야 할 판인데 정부의 성의를 보이는 선에서 빅딜은 깨는 게 좋겠다는 게 원로들의 의견입니다. 빅딜은 삼성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삼성그룹 자체적으로 빅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강봉균 신임 장관. 그는 빅딜 협상 종결 시한을 6월 12일까지로 한정한다. 그리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천명한다. 삼성에 대한 구체적인 압박이었다. 대우와 삼성 간의 빅딜이 정부와 삼성 간의 싸움으로 발화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1999년 6월 11일 오전 9시경 과천 정부종합청사 중앙동 앞에 SM5 한 대가 멎었다. SM5의 문을 열고 내려선 사람은 삼성 구조조정본부 이학수 사장. 강봉균 신임 장관을 만나러 온 것이었다. 그래. 빅딜 협상 종결 시한이 내일인데 결심은 하고 오신 겁니까? 강 장관님. 네. 삼성은 대우와 빅딜 안 합니다. 삼성은 법정 관리로 가겠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삼성 자동차를 법정 관리에 넣겠습니다. 대신 부채 4조 원 가운데 2조 원은 삼성이 떠안겠습니다. 나머지도 보존 방법을 추가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아니, 이 사장. 죄송합니다. 그거 삼성과의 빅딜이 깨지면 잘못하면 대우는 죽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사는 방법을 찾아보자니까요. 삼성 자동차는 법정 관리로 가겠습니다. 정말 당신들! 죄송합니다. 오늘까지는 타결될 것이라고 정부가 공언했던 삼성과 대우의 자동차 빅딜 협상이 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구조조정을 주도해온 경제부처 수장들은 오늘까지는 삼성차 빅딜이 타결될 것임을 거듭 장담해왔습니다. 이현재 금감위원장은 개각 후 처음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강봉균 재경부 장관은 수시로 정부의 의지를 밝혀왔지만 결론은 실패였습니다. 계열사의 부당 행위까지 들춰가며 전방위의 압박을 가하면서도 그룹 총수들의 결단을 이끌어내진 못한 것입니다. 1999년 그해 초여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삼성이 최후의 승부수를 꺼내던 것이었습니다. 빅딜 거부. 삼성의 칼은 정부를 향했지만
불행하게도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쪽은 대우였습니다. 출연 김우중 서령범, 이건희 이문희, 강봉균 전승화, 장병주 윤호, 이현재 이찬호, 이학수 김도영, 김우일 백경훈, 김태구 김상백, 대우사장 한복현, 삼성원로 배정우, 낭독 이미형.